MMC의 현대차 시리즈 2021에 대해서 시사저널 이번 주에 제가 칼럼을 썼고 그 칼럼을 요약한 영상입니다. MMC의 현대차 시리즈 2021은 작년 9월부터 올해 2월 20일까지 약 6개월 정도 열리고 있는데 저는 이게 마감 일주일을 앞두고 칼럼을 쓰게 됐네요. MMC의 현대차 시리즈는 올해 작가상이랑 닮은 부분이 되게 많이 있죠. 두 전시 모두 접근성이 용이한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열리는 점, 그리고 전시 기간이 장작 5개월이 넘는 점, 그리고 대기업의 후원으로 전시가 이루어지는 점. 그러니까 올해 작가상이 SBS, 그리고 MMC의 현대차 시리즈는 현대자동차. 또 빼어놓을 수 없는 가장 큰 공통점이 있죠. 작가한테 굉장히 큰 전시 공간, 분에 넘치도록 큰 전시 공간이 제공된다는 점이에요. 이것은 넉넉한 후원처럼 보이기 되게 쉬운데 제 칼럼에서는 맹점으로 지적을 하고 있어요. 분에 넘치게 큰 공간이 그 미술 창작의 지형을 다소 기형적으로 바꿔놨다라는 게 제 판단이에요. 그러니까 몸에 너무 어울리지 않을 정도로 큰 옷이라고나 할까? 올해 작가상을 예를 들면 후보 작가 4명한테 주어지는, 각자한테 주어지는 굉장히 높은 천장과 벽면, 그 넓은 전시장까지 입체 설치 작가가 아닌 이상은 회화 작가 같은 경우는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회화 작가 같은 경우는 전혀 없이 설치 작업을 갖다 내놓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도 그림만 걸자니 뭔가 다른 후보 작가들에서 밀린다라는 압박감을 받는 것 같아요. 작가마다 다들 자신의 미적인 체형이 있는데 그 미적 체형이 주어지는 공간 때문에 너무나 헐렁하게 됐다라고는 할까? MMC의 현대차 시리즈 2021 문경원 전준호 전시 같은 경우는 주류미술계 일각에서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 된 몇 가지 현상이 관찰됐는데요. 첫 번째, 아까 공간 활용하고 관련했을 때 전시장에 들어가게 되면 그 메인 출품작이 있습니다. 전시 제목이 미지에서 온 소식, 자유의 마을인데 영상이 14분 35초짜리 분량의 2채널 비디오인데 동기화되어 있는 영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화면만 다를 뿐이지 같이 봐야 되는 영상이란 말이에요. 근데 또 불구하고 큰 전시장 한가운데 스크린 2개가 등을 맞대고 놓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영상을 보다가 이게 끝나면 다음 영상이 바로 시작되는데 그 뒤에 영상을 보러 한참을 좀 걸어서 이동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이 뒤에 영상이 앞에 일부분을 못 보게 되는 거죠. 왜 동기화된 영상을 나란히 배치하지 않고 등을 맞대고 놨을까? 거기에는 물론 조형적인 배려 때문일 수도 있는데 저는 뭐 이것도 한번 의심해 봅니다. 너무 큰 공간에 다 채워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같은 작업이지만 등을 맞대고 놓음으로써 앞면하고 뒷면의 넓은 공간을 점유할 수 있다는 점, 그것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한쪽 스크린에선 소리가 너무 안 들립니다. 대사 소리가. 그러니까 이번 전시에서 주류미술계에서 관찰되는 또 다른 점은 그 미술이 과유불급이 될 때, 제가 자주 쓴 표현으로 미술이 사회학이나 철학이 되려 할 때 벌어진 일들이 여기서도 벌어져요. 왜냐면 이번 전시는 비무장지대 내 남한지역 민간인 거주지, 그걸 대성동이라고 해요. 근데 이 대성동을 실마리로 잡고 있거든요. 이건 정말 잘 잡았다고 생각해요. 재밌잖아요. 그래서 이 지역은 내비게이션이 안 잡힌다라고 설명이 되어 있는데 내비게이션이 안 잡히는 지역은 우리나라 같이 분단 지역에서는 그렇게 새로운 일이 아니죠. 그러니까 청와대 인근이나 군부대 지역은 내비게이션이 자세히 안내를 안 하죠. 하지만 분단이 만드는 이런 내비게이션이 안 잡히는 이런 조건들은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라 외국인에게는 호기심을 유발하기 충분합니다. 그래서 나라 밖의 외부인에게는 이런 호기심이 일종의 현대적인 오리엔탈리즘이 될 수도 있어요. 저는 이걸 낮잡아서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오리엔탈리즘도 잘 활용하면 좋은 결과물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이번에 메인 작업을 봤을 때 완성도가 높다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미래하고 과거의 우리나라 상황을 동기화된 화면으로 보여준 건데 그게 신선하지 않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그리고 단번에 메시지가 들어오지도 않고 문경원 전준호의 커플 작업은 공통적으로 고스란한 패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2채널 영상을 보여줌으로써 하나는 과거, 하나는 미래를 배당해서 미래하고 과거를 갖다 연결시키는 그런 느낌을 준다는 거. 그리고 또 하나 고수하는 패턴이 있죠. 뭐냐면 영상 작업의 주연으로 유명 영화배우 혹은 유명 연예인이 출연한다는 거죠. 미래에서 온 소식이란 이번 작업이 원래 장기 프로젝트예요. 그래서 2012년도 초기작 같은 경우는 카셀 도큐멘타에서 전시가 됐거든요. 저도 그때 가서 전시를 봤습니다. 그때 영상에서 나온 배우가 한국 배우 임수정하고 이정재였어요. 이 배우들의 네임밸류만큼 내세운 주제를 갖다 관철시키는 작업의 신선함이 높았냐면 절대 그렇다라고 전 생각되지 않거든요. 그리고 2015년도 베니스 비엔날레 한국관에 이 두 커플이 선택됐을 때 출품한 작업에선
또 배우 임수정이 또 나오죠. 그래서 거기서 미래세계 어떤 멸균된 실험실에서 백색 유니폼 차림을 입은 미래세계 사람이 초췌한 표정으로 홀로그램 디스플레이를 조작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 장면이 이번 신작에서는 아이돌 갓세븐의 진영이 그 배역을 그대로 이어받고 있죠. 하지만 미래세계에 대한 그 묘사는 대단히 상투적입니다. 전 작품의 빈틈을 이렇게 외부의 유명인사를 끌어와서 메꾸려는 관성이 그 메인 작업 말고 이번 전시 부대 행사에도 나타난다고 생각해요. 부대 행사 가운데 모바일 아고라라는 그 설치물을 놓고 거기에 외부의 유명인사를 초대해가지고 일종의 작가들과의 방담을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된 인사 가운데는 최재천, 이화여대 교수죠. 그리고 정재승, 카이스트 교수, 이런 분들이 세간에서 널리 알려진 이런 업계 저명인사를 불러서 약 50분가량 방담을 나누는데 유튜브에 올려져 있어서 영상을 몇 개 봤습니다. 이 두 분이 하는 그 일종의 방담 주제가 미지에서 온 소식이라는 이 본전시 주제하고 연계성보다는 초대된 손님들이 어디선가 이미 한번 몇 번 해봤을 법한 자기 전공 주제를 미술관으로 자리만 옮겨가지고 하는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이걸 학제관 연구라고 보기는 어렵죠. 그러니까 미술을 자꾸 이렇게 종합 선물 세트처럼 포장하려는 게 저는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전시 주제와 연관성이 거의 없이 미술계 바깥의 유명인사를 데리고 와서 전시 부대 행사로 이렇게 메꾸려는 이렇게 종합 선물 세트 같은 미술 전시는 전 좀 지양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미술은 미술에만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대기업의 지원으로 성사되는 초대형 미술 전시들은 넉넉한 그 물량적 후원 그리고 메세나 정신의 이행이라는 이점에도 불구하고 미술계를 새로운 역설과 만나게 했습니다. 첫 번째로 초대 작가들한테 스케일 위주의 작업으로 방대한 공간을 채워야 한다는 압박감을 느끼게 한다는 점, 빈약한 내용이라도 그럴싸한 명분으로 포장을 하려고 한다는 점, 양적으로 팽창했는지 모르겠지만 질적으로는 퇴행하고 있다고 저는 느끼고 있고요. 그 MMC의 현대차 시리즈 2021을 제 친구랑 같이 보고 나와서 이런저런 얘기 나누다가 그 친구랑 2011년도에 베니스 비엔날레를 보러 갔었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그때 봤던 어떤 작업, 그런 것들이 오히려 더 재밌었는데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때 저희가 본 작업이 어떤 작업이냐면 영국 미술가 라이언 겐더가 낸 우리 주변에 유로가 많지 않았어요 라는 제목의 아주 작은 설치 작업이에요. 그래서 전시장 바닥면에 25유로짜리를 이렇게 붙여놓은 작업이었습니다. 근데 유로화는 동전으로 2유로까지만 나오죠. 그러니까 25유로 동전은 작가가 위조한 겁니다. 자세한 설명 나중에 읽어보니까 2045년에 만들어진 그 유로래요. 그러니까 이건 당연히 그 위조죠. 그러니까 이 작업이 재밌었던 거는 전시장 벽이 아니라 전시장 바닥에 작품을 부착해서 관객이 아주 우연히 작품을 발견하게 만든다는 점, 그리고 누군가 실수로 흘린 듯한 돈, 이게 25유로는 우리나라 돈으로 한 35,000원 정도 합니다. 를 본 관람객의 약 속물적인 욕심을 이렇게 살짝 건드리는 점, 그 미래 세계에서 가져온 동전이라는 이런 황당무계한 상상력의 재미, 그리고 끝으로 초소형 크기로부터 시각적인 농담을 담은 점, 이 모두가 현대미술만이 발휘할 수 있는 미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초소형 작업이 갖고 있는 그 미적 효과랑 대규모 공간점유용 작업이 갖고 있는 미적 효과를 대등하게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 한 10년 전후로 벌어진 대기업이 후원해서 생기는 어떤 미술 현상들, 그러니까 물량 공세의 압박으로 현대미술의 고유한 미덕이 떠밀리고 있는 우리 미술판에서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 됐다라는 그런 자각이 드니까 좀 서글퍼지더라고요.